정부는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사업하기 위해 연구소 기업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연구소들이 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에 있는 연구개발 특구내에 짓도록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의 목적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접 가보니 연구가 이뤄져야 할 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운영 중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등을 연구 개발하는 한 중소기업. 4년 전 연구소 기업으로 승인돼 3억 2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주소지는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대덕 연구개발 특구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 그 바로 밑에 작은 기업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바이오 회사 사무실을 같이 해당 기업이 쓴다는 사무실은 대여섯 평 남짓한 탕비실.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만 덜렁 놓여 있습니다. 대덕 특구에 있다는 또 다른 연구소 기업. 진입로는 가로막혔고 주차장엔 풀만 무성합니다. 굳게 잠긴 출입문 구석으로 거미줄이 보이고 집기는 하나도 없이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특구 내 연구소 기업 곳곳이 이런 식입니다. 한 사무실 문에 붙은 등기우편 통지서는 지난 2월 배달된 겁니다. 여기에 좀 오시나요? 가끔 어쩌다가 보는데. 어떻게 된 걸까?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특구에 있다던 업체가 사실은 여기 있었습니다. 생산 시설이나 연구소를 두기에는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조정식 의원은 전체 1000여 개의 연구소 기업 가운데 무작위로 30곳을 지정해 자체 조사한 결과 11곳이 이같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을 유지하기 위해 특구에 주소지만 두고 실제 연구개발 시설은 수도권에 있는 겁니다. 연구소 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 법인세 3년, 재산세가 7년간 100% 감면되고 정부의 R&D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연구소 기업들은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영업망을 넓히고 좋은 인재를 확충하려면 수도권으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구소 기업 제도의 취지가 혁신산업 지원만이 아니라 지역의 R&D 특구 육성에도 방점을 둔 만큼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와 갑작스레 숨진 27살 고 장덕준 씨를 보며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으면 하는데요. 다른 직원들의 건강은 어떨지 걱정입니다. 쿠팡은 일용직 야간 작업자에 대해서 특수 건강 진단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그동안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고 장덕준 씨는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주 5일 8시간씩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주 6일 근무한 적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쿠팡 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연장 근무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늘 시간에 쫓기며 고강도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격진하니 자기 일이 한 10배 정도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빨리 안 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밥을 하루 굶은 적도 있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장 씨처럼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속적인 야간 작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야간 작업 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 진단을 해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수검진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야간 작업을 하면 뇌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거 위험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1년 넘게 매달 100시간 이상 야근을 한 장 씨도 대상이었지만 이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배우를 의뢰해가지고 특수검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검진 그건 좀 누락된 것 같아요. 장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건강검진 꾸준히 나가는 사람은 회사 측에서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대접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진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건 1인당 과태료 10만 원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했기 때문에 과로사가 아니라고 반박 자료를 낸 쿠팡은 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배터리 결함 문제로 리콜 중인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에서 오늘 또 불이 났습니다. 재작년 출시 이후 14번째 화재입니다. 제주에선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앱에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경찰이 추적한 결과 실제 산모가 게시한 글로 확인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한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인정돼 어제부터 리콜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코나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차량 뒷바퀴 주변 하단부에서부터 번진 점으로 미뤄 이번 화재도 배터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2018년 출시 이후 코나 전기차에서 발생한 불은 모두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뒷부분이 부서진 경차 옆으로 택시 한 대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인천 부평구의 한 삼거리에서 택시와 차량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살 택시 운전자가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차량과 택시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영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중고거래 앱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오후 36주단 아기를 20만 원에 입양하겠다는 글과 사진이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IP 추적으로 작성자를 추적한 결과 지난 14일 출산한 산모가 자신의 아이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산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